자, 안녕하세요. 뇌파와 유로 피드백의 이해에 대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일부에 해당하는 뇌파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PPT 파일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 책 내용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임상에서 어떻게 연구되어서 사용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2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뇌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2장에는요, 뇌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사실 뇌파라고 하면 뇌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신경세포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거나 자극을 생성하게 되고 그 생성된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서 축삭이라는 돌기를 이용해서 축삭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게 되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면 다음에 신경세포에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시냅스 이후 막에서 활동전이라는 거, 이런 시냅스 이후 시냅스 이후 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자, 축삭에서 그리고 축삭 둔덕에서 발생되는 활동전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활동전이가 이동을 해갖고 신경 말단, 축삭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게 하고 다음 신경 세포의 막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면서 발생되는 우리가 전기를 시냅스 이후 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활동 전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고요. 자, 시냅스 이후 막전이는 여러 신경세포에서 모인 그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하여서 모인, 그래서 시냅스 이후 막에서 발생하는 전이들이 모여가지고 중첩이 일어나가지고 좀 지연 현상이 발생을 하죠. 자, 지연 이후에 그것이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신경세포를 자극하면서 또 다른 활동 전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외부에서 근육 같은 게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어떤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뇌파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는요, 왜 하냐면 바로 뇌파의 측정은 활동 전위의 측정이 아니라 시냅스 이후 막 전위의 측정이 뇌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지금 보시면은요, 자, 학습 목표는 아직까지 펜이 되질 않았네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세포 수준 및 대뇌 겉질 수준의 뇌파 발생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1학년 때 신경과학 개론 시간에 배웠던 신경세포의 생리적인 기능을 좀 더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자, 분류하고 주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것인데, 사실 주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 원리는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하고요. 아니면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경 형성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재활이라든지 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전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이것까지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네요. 자,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더 중심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세포 수준 및 대뇌 겉질 수준의 뇌파 발생 원리를 이해하는 거, 생리적인 기능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우리 지난 신경과학개론 시간에 대뇌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대뇌 겉질을 영역별로 분류하고 각 영역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뇌파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뇌파의 근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소스라고 얘기하죠. 이지의 소스. 자, 이지는요, 영어로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약자를 따서 우리가 EEG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자,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의 측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머리덮개 부분에서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머리뼈의 뇌파를 측정하기도 해요. 자, 수술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뇌파는 머리덮개 부분에서 측정해야 돼요. 머리뼈 안으로까지 들어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자, 뇌파가 주로 발생하는 영역은요, 되뇌 겉질 영역이에요. 자, 우리 되뇌 겉질 영역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신경세포가 있죠. 자,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두께를 보면 약 2에서 4mm, 우리가 1cm, 그러니까 0.5cm도 안 되는 두께가 바로 회색질의 두께가 되는데요. 자, 이 회색질 두께에 있는 세포체 부분에서부터 자, 이 활동 전이가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근데 이런 되뇌 겉질에 존재하는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그때는 쉴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끊임없이 뭐예요?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동 전이가 생성되는데 그때 뇌의 활동의 정도, 그러니까 이제 포함되는 신경세포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이런 활동 전이의 생성 빈도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개별 신경세포에서 발생되는 활동 전이는요. 자, 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경섬유들을 따라서 흐르게 돼요. 따라서. 그래서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런 전류가 머리덮개 부분에서 측정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활동 전이가 머리뼈를 뚫고 그 다음 어떻게 머리덮개를 뚫고 이 두피 부분에서 측정할 때까지 전기가 전달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한두 개의 신경세포가 활동해서는요, 자, 뇌파를 측정할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자, 다수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활성화가 되고, 자,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이, 흐름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이 머리덮개 부분에서 자, 전이차가 원래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신경세포의 막을 통해서 이온이 흐르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신경세포의 안쪽과 바깥에는 전이차가 만들어져도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설명이 나오겠지만 세포 바깥에서 어떻게 해요? 세포 안쪽으로 Na 플러스가 이동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포 안과 바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이 차이가 만들어지죠. 자, 그렇게 되면 세포 바깥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전류의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림에서 지금 이쪽 그림에서 보시면 신경세포가 여러 개의 가지돌기하고 축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평균적으로 신경세포 하나에는 수천 개, 자, 수천 개인데 평균 한 6천 개 정도가 있다 그래요. 6천 개. 6천 개 정도의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어서 자, 중추신경계 내에 존재하는 시냅스의 숫자만 해도 1000조 개 가량이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되뇌 겉질에 있는 신경세포 중에서 한 100개 정도가 모이면 직경이요 0.03mm, 우리가 100분의 3mm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자, 실린더 모양의 형태로 기다랗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다란 형태의 소형 기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작은 기둥 한 300개 정도가 모이면 직경이 약 0.5mm 정도 되는 자, 집을 이루게 되는데 자, 이것이 빠르게 정보를 교환하는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단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기둥이 하나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직경이 0.5mm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 기능적인 단위가 된다라고 보죠. 자, 우리 이 그림은 대뇌 겉질층을 도해한 그림은 우리가 신경해부학 책에서도 봤어요. 자, 대뇌 겉질의 층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의 층으로 수직으로 배열되어져 있는데 자, 특별히 자, 두 번째 층, 그 다음에 네 번째 층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정보가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는 방향이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층하고 다섯 번째 층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자, 정보가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 거기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피라미드 세포예요. 피라미드 세포. 우리 대뇌 겉질에 있는 가장 큰 신경세포. 자, 5번에 있는 가장 큰 신경세포.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거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이 모두 다 뭐가 됩니까? 피라미드 신경세포가 되죠. 자, 그렇죠. 그래서 자, 뇌파 검사를 할 때요. 뇌파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자, 가시적인 형태, 자, 눈에 볼 수 있는 형태의 뇌파를 생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6제곱센티미터 되는 겉질 영역에서 약 108개 정도 다 되는 신경세포가 동기화라 그랬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활동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극을 받아서 한꺼번에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동기화된 싱크로나이제이션 된 정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뇌파를 측정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자, 우리 간혹 가다가 발작성 간질, 우리가 간질 발작을 일으킬 때 있잖아요. 자, 그때는요, 뇌파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모이냐 하면 약 20제곱센치 정도 되는 겉질 면적이 한꺼번에 동원이 되면서 아주 강력한 뇌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뇌파 측정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뇌파는 겉질의 활동이 원천이 되어서 발생하나 겉질의 활동이 전류의 흐름 그리고 전기장을 생성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겉질 자체가 거기서 발생한다 이거보다는요 시상 있죠. 시상과 같은 것 구조가 겉질 리듬을 한꺼번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겉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활동 전이를 일으켜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뇌파의 박동 조율기 그게 바로 뭐예요? 시상입니다. 시상이 바로 뇌파의 박동 조율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시상의 신경세포는요. 우리가 여러분 시상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시상 같은 경우에는 말초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정보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감각의 중개소. 그래서 이 감각을 어떻게 해요? 대뇌 겉질로 전달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이 시상을 거치게 되면 이 시상이 어떻게 우리가 마치 심장 박동을 조율하는 동방결절, 굴심방 그 결절처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 박동 조율기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죠. 아이고야. 자, 계속해서 볼게요. 제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림을 잠시 보면 이게 제가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네. 자, 그림에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흥분성 시냅스 이후 막에서
쌍극자가 형성되는 그리고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쌍극자라는 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쌍극자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자, 외부에서 우리가 활동전이가 만들어질 때, 자, Na 플러스라는 이온이 어떻게 해요? 세포 내로 유입이 되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세포 내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됐죠. 자, 플러스 이온은 어떻게 해요? 이온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활동전이가 일어나는 부분이 플러스가 되면요. 이 플러스 이온은 어느 쪽으로요?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맞나요? 자,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 바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NA라고 하는 플러스 이온이 다량으로 어떻게 해요? 세포 내로 유입되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포 바깥에는 마이너스가 존재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는 곳은 어떻게 해요? 세포 바깥에 있는 플러스 이온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Na 플러스라는 이온이, 양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가면 세포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많아진 양이온이 음이온의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자, 세포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음이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플러스 이온을 끌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 안에서도 전기적인 흐름이 생기고요. 세포 바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쌍극자에는 보면 근원이라는 것도 있고 싱크라는 용어들도 있어요. 쌍극자가 형성될 때. 자, 근원이라는 말은요. 양전압의 영역을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싱크라는 말은요. 음전압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싱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능동적인 근원은 시내스 막의 전위의 변화로 발생을 하고요. 자, 수동적인 근원은 먼 위치에서 막 전위의 변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잠시 정지를 좀 해볼게요. 자,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좀 전에 우리가 그림 2-4를 봤는데요.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시상에 있는 신경세포는요. 자, 자발적으로 진동하는 박동 조율기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시상 겉질 입력 신호가 피라미드 세포 끝부분의 가지돌기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상의 신경세포의 끝부분이 그러니까 축사하게 말단이 되겠죠. 자, 그것이 겉질에 있는 신경세포의 가지돌기하고 연접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상의 흥분이 이제 이 겉질에 있는 신경세포의 가지돌기에 흥분성 시냅스 이후 전이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대뇌 겉질의 얕은 층에서 음전하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깊은 층인 바닥부의 가지돌기에서는 양전하가 형성이 되어서 자, 피라미드 세포가 쌍극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것을 쌍극자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쪽 끝에 전이 차 때문에 자, 이온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2-4에서 보신 것처럼 자, 이온들이 이동하게 되고 자, 이것이 바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이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봤더니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요 세포 안쪽에서는요. 이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이 바로 가지돌기가 되는데 이 가지돌기의 끝에서 자, 세포체 방향으로 자, 세포 안에서는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전기가. 자, 반면에 세포 바깥에서는요. 반대 방향으로 전류의 흐름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뇌파의 측정으로 다시 가서 자, 세포 내에 미세한 전극을 설치하게 되면 하나의 신경세포의 전기 활성도만을 측정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세포 밖에다가 전극을 두고 측정을 하게 되면 자, 주변에 있는 세포 집단들에서 발생하는 세포 밖 전위에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선형적인 합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필드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상세포 하나는 동시에 수천 개 이르는 겉질세포하고 연결을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신경세포 하나가 이루는 시냅스 숫자가 6천 개라고 했으니까 수천 개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동시에 수천 개하고 연결을 이루게 되고요. 자,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공간적인 가중에 의해서 동기화, 한꺼번에 같이 어떻게 활동한다는 거죠. 동기화가 일어나게 되어 함께 활성화되어 자, 기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되는 쌍극자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냅스에서 형성되는 전위의 경우 크기는 되게 작지만 반응 시간이 길고요. 그 다음에 부름기가 없어서 여러 개의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흥분성 및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들이 자,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가중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신경세포들이 집단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동기화가 되기만 한다면 성공적으로 동기화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 덮개 해서 측정 가능한 바로 전기장이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형성이 되게 되겠죠. 아까 신경세포 안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흐른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필드를 형성하고 그것이 외부에서 어떻게 해요? 전류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신경세포 집단에서 탈분극하고 재분극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뇌파는요, 파동이라는 걸 가져요. 자, 뇌파가 가지고 있는 파동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활동전이가 발생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안전기로 접어들었다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뇌파의 전이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적인 뇌파의 파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포 외에 존재하는 Na 플러스 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되어서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약 2ms 정도예요. 아주 짧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금방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뭐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동시에 탈분극하고 재분극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상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는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뇌파 측정을 할 때는 활동 전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시냅스 후 전이를 측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 시냅스 후 전이는요.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시냅스 후 전이의 지속 시간을 봤더니요. 15에서 200ms 정도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어요. 자, 진폭은 작지만 시간적 공간적인 가중이 아주 잘 발생하여서 자, 뇌파 기록이 잘 돼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활동 전이의 강도와 그 다음에 시냅스 후 전이의 강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자, A번 그림에 보면요. 활동 전이가 축삭 둔덕에서 발생했을 때 자, 그때 활동 전이의 세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강도가 엄청나게 크죠. 자, 그에 반해서 자, EPSP 우리가 시냅스 후전이 여기서 EP라는 것은요. 흥분성 자, 익사이테이터리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이라 그래서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의 크기를 봤더니 어떻게? 요거밖에 안 돼요. 엄청 작다 그죠? 자, 그런데 활동 전이는 어떻게 해요? 가중이 잘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자, 이 시냅스 후 전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발생해서 굉장히 조그만하게 발생했다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중첩이 되면서 기록이 되는데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이만큼이나 길게 늘어나요. 활동 전이를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짧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요?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몇백 배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측정하기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파는요, 수많은 겉질 내 신경세포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발화된 시냅스 후 전이를 반영하며 자, 뇌파의 리듬성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겉질 아래쪽에 있는 박동조율기, 아까 박동조율기가 뭐라 그랬죠? 시상이라고 이야기했죠. 시상에서부터 조직화되어 있는 충동, 그리고 겉질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로 뭐가 유발된다? 뇌파가 유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읽어보셔도 좋겠지만요.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은 우리 수업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팁에 보시면은요. 자, 뇌파 기록 이해의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대뇌 겉질의 구조. 자, 우리가 싱크와 소스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자, 피라미드 신경세포에서 쌍극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 이 피라미드 신경세포는요. 병렬로 이렇게 나란히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세포 외에 있는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시냅스 이후 전이의 전류의 흐름을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뇌파라는 것 내용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장의 신경생리 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